그렇게 우리한테 시장은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아요. 대부분을 떨어뜨리고 아주 소수, 정말 그 운이 좋은 일부 소수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경매, 주식 투자, 뭐 코인 단타 투자 이런 거 공부하고 뭔가 투자로 부의 사다리를 다시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확률이 높은 게임이 아니라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이런 겁니다. 가치가 상승하는 돈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뼈 때리는 교훈을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요즘 증시가 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좀 막차 타볼까? 주식 투자해볼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 주말에 제가 어떤 지인과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지인이 말씀하시는 게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벌써 많이 올랐어. 이거 뭐 투자해봤자 돈 얼마나 벌겠냐. 그러면서 동전주를 사야 된다. 싼 거! 주당 1,000원밖에 안 하는 거. 그런 거 사서 그 싼 거를 이제 잔뜩 한 1,000주, 2,000주 이렇게 CD가 얼마 안 되니까 많은 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으로 들어가서 동전주를 사놓으면 그게 야 몇 배 오르면서 돈을 버는 거야. 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봐봐. 지금 7만, 8만 불? 야, 더 떨어질 거야. 6만 불에 사. 6만 불에 사서 또 12만 불 올라갈 거 아니야? 전고점. 그러면 그때 팔아. 그리고 6만 불 내려오면 다시 사. 이렇게 50% 떨어지면 사고 다시 100% 올라가면 팔고 자 이런 플레이를 펼쳐야 돈을 번다 이러면서 저한테 훈수를 두시길래 제가 속으로 저분은 투자로 돈을 버시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주가지수가 연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당신은 돈을 벌지 못하냐. 자, 일단 이걸 보십시오.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제일 중요한 뭐 어떤 투자자들의 다음 1년 동안의 이 경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죠. 올타임 로우, 역대 최하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죠. 47.6입니다. 1980년에도 50 위에 있었어요, 심지어. 1980년이면요, 여러분, 오일 쇼크 2번 터지고 경기가 굉장히 크게 급락했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보다도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는 경기는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3.3%고 실업률이 4.3% 거의 완전 고용을 지금 이루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 인플레이션이 14.4%였고 실업률이 7.5%였던 때보다도 지금 이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더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이다. 왜 이럴까요? 이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해야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작년보다 재정 상황이 나쁜 이유를 꼽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안 좋다. 그 이유를 재정 상황, higher price, 더 높은 가격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higher price, 높은 가격이다 라고 꼽은 사람들의 비율이 54%입니다. 3월 달에는 47%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보이시죠?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것도 54면은 1980년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당시에 1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3%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이라고 하는 나한테 엄청난 부담이 된다.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3%지만 사실상 나한테 미쳐지는 실질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때보다도. 오일 쇼크 2번 터져서 인플레이션이 17%까지 올라갔던 당시보다도 지금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어떤 교묘한 트릭이거든요. CPI 베스켓으로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을 매기는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3%라고 물론 되어 있지만 나한테 실질적으로 가해지는 이 물가 상승의 충격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인플레이션은 벡터다.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내가 어디에 소비를 많이 하고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전 세계 80억 명의 사람들이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도 나한테 어떻게 가해지는지가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내가 지금 몇 살 나이대고 어떤 상황이고 자녀가 하나냐 둘이냐 부양하는 부모가 있냐 이런 걸 다 종합해봐야지 나오는 거지 CPI라는 공통 베스켓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당시보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더 심각하다. 보세요. 이거 틱톡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이 아름다운 젊은 미국인 여성이 울어요.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다가 막 울면서 셀카를 찍으면서 지금 우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갤런당 5달러나 되는 기름을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차를 타고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이 비싼 기름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모든 건 다 비싸고, 뭐 밥 한 끼 먹으려 그러면 몇십 불씩 나가야 되는 것도 너무 싫고, 지금 막 이 멘탈이 말하자면 붕괴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몇 분 동안 난리를 치는 영상. 이게 틱톡에 지금 많이 돌아다닙니다. 좋아요가 3,671개나 달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댓글인데, Is America great yet? 아직도 미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그 밑에도 저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여기는 갤런당 30달러를 내고 있어요. 막 이런 댓글 달려요. 저 호주 사람입니다. 여기는 갤런당 10달러를 내고 있어요. 이러면서 기름 가격 엄청 올라가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나도 지금 살기 팍팍해 죽겠다라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다. 그래서 사실상 생활비 상승에 대한 불만이 이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선진국들 대도시 기준으로 임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요, 저는.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굉장히 살기 팍팍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월세 내면서 자취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뭔가 좀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그게 지금 어디에서 보이냐? 28년 전 물가 한번 보시죠. 97년에 라면이 300원이었대요. 지금 얼마예요? 봉지라면 하나 기준으로 1,000원 넘지 않아요? 3배가 넘게 올랐네? 소주가 7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소주 한 병에? 한 2, 3천 원 하지 않아요? 식당에서 사 먹으면은 5, 6천 원이에요. 진짜 강남에서 얼마 전에 소주 한 병 시켰다 깜짝 놀랐죠. 6천 원, 7천 원 달라고 하더라고. 소주 한 병에 담배가 8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죠? 제가 담배 끊은 지 꽤 돼가지고. 4,500원 아니에요? 콜라 500원, 라면 300원, 우유 1,300원, 식빵 1,000원. 그러니까 다 여기에서 한 3, 4배 이상 뛰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생수 1.5리터가 500원이었어. 지금 얼마예요? 700ml? 한 500ml도 500원에 못 사 먹지 않아요? 와, 진짜 물가 엄청 올랐어요. 김밥 1,200원. 지금 만원짜리 김밥도 많이 팔아요, 여러분. 8,000원 기본이고. 근데 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뭐 경제가 성장을 했으니까, GDP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임금도 많이 올랐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 한번 봅시다. 1997년 똑같이 대졸 초임 연봉 3,380만 원이었다. 대졸 초임 상위 20대 기업 기준으로 장기신용은행이 대졸 초임한테 3,380만 원 연봉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1위 기업이었으니까 요즘이랑 거의 차이가 없지 않아요? 1997년.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입니다. 근데 여기는 1위 기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SK텔레콤 쌍용종에 쭉 내려가서 20위 대우 한번 보겠습니다. 1,9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들어가면은 글쎄요, 연봉 한 5, 6천만 원 받나요? 많이 받아서 한 8천만 원 받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몇 배 오른 거예요? 3,380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받는 정말 초일류 기업에 들어갔다. 대졸초임. 그러면은 두세 배 겨우 오른 거예요. 3배도 안 올랐어. 그거는 근데 아주 잘 풀린 케이스고, 제가 요즘 대학 강의 가면은 그 대학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사무처에서 일하시는 행정직원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세요. 여전히 대졸자들,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연봉 한 3천만 원 된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 특히 개발자 전공으로 그래도 가면은 4천에 4,500만 원 된다. 이게 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97년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딱 제가 생각해 봐도. 2천만 원 정도는 다 받았어. 대기업 가면 그때도.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은 물가가 3, 4배 뛴 거 비해서는 내 임금은 너무 많이 안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확실히 이해가 되죠. 그러네. 내가 아무리 이래도 30년이 지나도 사실상 별로 임금은 늘지 않는데 사실상 물가는 3, 4배 올라버렸으니까 이거는 근데 뭐 라면, 생수 막 이런 것들이고 사실상 내가 집을 살라 그러면 30배 오르지 않았나? 그때 대비해서? 제가 얼른 그냥 계산을 해본 거긴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30배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고, 자동차, 뭐 좋은 근사한 차 하나 살라 그러면은 뭐 영원 갈아 넣어가지고 영끌해서 그것도 사야 되고 이런 겁니다. 자녀 교육비, 학비, 뭐 사립학교 보내려고 그러는 거,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하는 거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생각해 봐야 돼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 주식이 뭐 한 2배, 3배 올라봐야 어차피 그동안 내가 갉아먹혀진, 인플레이션 때문에 갉아먹혀진 내 부의 삭감을 감안해보면 사실상 똔똔인 거예요. 사실상 나는 월급을 300만 원, 400만 원 꾸준히 받고 있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니까 계속 나는 재산이 떨어지고 있었다가 주식으로 한번 횡재해가지고 2, 3배 벌어봐야 그게 똔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정말 횡재한다는 거는 막 10배, 20배, 진짜 한 10배거
10루타 쳤을 때 가능한 거지 웬만한 주식 투자 성공으로는 돈을 못 법니다. 자,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래서 주식 투자, 뭐 기업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리딩방 들어가서 공부하고 뭐 스터디 모임 하고 책 읽고 이렇게 주말에도 시간 버려가면서 투자 공부하고 갈아 넣어봐야 어차피 상위 1%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투자로 정말 극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피지컬백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시즌2에 첫 번째 미션이 무동력 런닝머신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동력 런닝머신을 계속 100명이 동시에 달려서 가장 기록이 좋은 사람이 한 명이 살아남는 그런 이제 서바이벌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반인이야. 그 게임에 참가했어. 근데 저 앞에 UFC 파이터 김동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있고, 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가 있고, 뭐 육상 선수가 있어. 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똑같이 무동력 런닝머신으로 뛰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똑같이 따라 뛰면은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이 게임은 하면 할수록 손해 아니야? 나 어차피 못 이기는 거 뻔히 하면서 뛰어야 되는 거야.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1200만 명의 국민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피지컬백의 한 명이 되기 위해서 1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1%잖아요. 그 1%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갈아넣고 공부하고 하지만 사실 1%도 안 될걸요, 돈 버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20만 전자 찍고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 누가 갖고 있나 통계를 내보니까 70대 노인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젊은 사람들은 다 5만 전자, 6만 전자에 판 거야. 더 이상 못 버티고. 그렇게 우리한테 시장은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아요. 대부분을 떨어뜨리고 아주 소수, 정말 그 운이 좋은 일부 소수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경매, 주식 투자, 뭐 코인 단타 투자 이런 거 공부하고 뭔가 투자로 부의 사다리를 다시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확률이 높은 게임이 아니라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이런 겁니다. 가치가 상승하는 돈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노동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거의 대가로 버는 게 월급이잖아요. 그 월급을 내가 뭐로 받아요? 나라가 정해준 원화로 받잖아요. 이거 나라가 정해준 거야. 근데 난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원화 받은 거를 그 즉시 더 강한 돈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쳇바퀴 게임 같은 곳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럼 경화라는 거는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꾸준하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난 17년간 계속 상승해 온 거. 그것도 어떤 특정 법칙에 따라서, 이거 이제 파월로 차트거든요. 몇 법칙이라고 하죠. S&P 500이나 코스피나 이런 증시를 몇 법칙으로 로그 차트를 그려보면은 이런 직선, 리니얼 리그레션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고, 몇 법칙이라는 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게 로그 함수로 자연적으로 이거는 올라가는 어떤 수학 공식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생물의 뭐 심장 크기 대비해서 몸집이 크는 거라던가, 아니면 도시, 인구수에 비례해서 도시 규모가 커진다거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 수가 많아진다거나,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르다거나, 걷는 속도가, 이런 자연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비트코인은 이렇게 초록색 선, 이 직선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조차도 상단과 하단을 딱 일직선으로 그어보면 이 레인지 안에서 올라간다고 하는 그 법칙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화입니다. 경화. 이런 것으로 그냥 내가 돈을 버는 족족 즉시 그거로 바꿔놓으면 이 경화의 가치 상승과 내가 그냥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힘들게 주식 투자 공부하고 경매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남는 시간에 훨씬 더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쓰면 됩니다. 나의 자기개발, 가족과 보내는 행복한 시간, 뭐 이런 것들에 윤택하게 시간을 쓰면서 오히려 더 선순환하게 되는 삶을 살면서 일이 더 잘 풀리고 돈이 더 잘 벌리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미 있어요. 돈의 가치가 계속 오른다는 것을 알면은 사람들은 돈을 쓰기보다 저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낮은 시간 선호. 지금 사람들은 너무 높은 시간 선호에 몰입돼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빨리 부자가 돼야겠어. 어떻게든 빨리 은퇴해야겠어. 이거에 다 매몰돼서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밤에 잠도 안 자. FOMC 결과 나오는 날은 막 새벽까지 그 뉴스 챙기느라고 잠도 안 자요. 그리고 차트 보느라고 새벽에, 미국장 열려있을 때 차트 본다고 새벽에도 막 잠 깨 있어. 그리고 다음날 직장 가서는 다 이렇게 있어. 엄청나게 시간 선호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거를 낮춰야 돼요. 즉 돈의 가치가 계속 오른다는 걸 내가 알면 그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나는 어차피 돈을 저축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고 내 생활에 매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오르고
내가 뭔가 비트코인으로 사야겠다는 그런 어떤 소비에 대한 욕구라든지 아니면 이걸 비트코인을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뭔가 그런 투자 자산으로 내가 빨리 그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desire, 그 욕구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은 툴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을 쓰는 게 맞느냐, 지금 쌓는 게 맞느냐 보여주는 좋은 툴이거든요. 셋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현재 가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루에 아메리카노를 한두 잔 사 먹는 버릇이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두 잔. 이게 이제 제가 매일 가지고 있는 버릇입니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잔이니까 한 6달러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8,0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잔에 4,000원, 두 잔 하니까 8,000원. 그거를 매일 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자, 어떻게 되냐. 10년 동안 이걸 했을 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74,000달러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부터 연평균 21% 오른다라고 하는 아주 베이스, 기본적인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5% 배열도 가능하고 불 35%도 가능하고 근데 기본으로 놓고 calculate 내가 매일매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두 잔에 6달러를 쓴다. 그러면 10년 동안 나는 21,000달러를 쓰게 되고요. 21,000달러니까 한 2,500만 원? 2,600만 원? 큰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근데 비트코인으로 바꿔보면 65,000달러입니다. 21% 10년 동안 연평균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나는 기회비용을 65,000달러만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먹는 내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저도 근데 오늘 이렇게 한 잔 사갖고 왔습니다. 65,000달러를 지금 내다 버린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소비를 훨씬 더 덜 하게 되는, 낮은 시간 선호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죄송하고요. 저도 커피 사 먹은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65,000달러. 여러분, 제가 10년 뒤에 나이가 51살이 될 겁니다. 그러면 51살이 되고 나서도 나한테 65,000달러, 한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있다, 없다는 꽤 큰 차이예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도. 차를 한 대 뽑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집에 큰 레노베이션을 해서 인테리어를 삐까뻔쩍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 엄청난 기회비용을 정말 없애버리고 내가 10년 동안 매일매일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쪽으로 나의 마인드셋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경화, 건강한 돈,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스택 프리덤이라는 또 툴이 있습니다. Every set brings you closer. 내가 매일매일 사고 있는 사토시는 나를 점점 더 그 부라고 하는 꼴에 가까워지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 이제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여기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나 지금 뭐 비트코인 1개 있다. 그리고 내가 매달 비트코인 투자에 쓰고 있는 돈 달러 기준으로 넣습니다. 한 1,000불, 한 1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매달 쓰는 소비, 지출 금액 카드, 뭐 계좌이체 다 포함해서 난 한 달에 한 300만 원 쓴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2,300불 현재 환율 기준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21% 베이스 케이스로 55% 연평균으로 오른다는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제가 매달 2,300불 정도를 쓰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비트코인 1개 있으니까 3개월 정도 쓸 돈은 다 마련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그 다음에 6개월도 가능하다. 1년도 가능하다. 1년 동안 나 일 안 하고 비트코인만 팔아도 먹고 살 수 있다. 현재 지출 수준인 2,300불. 한 300만 원 정도 쓰면서 1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미 꼴에 달성을 한 거로 나오고요. 자, 5년. 이제 5년 동안 나 그동안 모은 비트코인만 쓰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1,000달러씩, 150만 원씩 비트코인 살 거니까 이 꼴에 다다르려면 한 1.2년 정도는 더 모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은퇴, 파이어 은퇴하는 거. 지금 제가 매년 쓰고 있는 지출액의 25를 곱한 거를 한 내가 그 은퇴 조건으로 본다. 이렇게 자동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2030년 10월까지 제가 계속해서 150만 원씩 비트코인을 사면은 그 꼴에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4.5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죠, 여러분? 4.5년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베이스 케이스로 올라가기만 해줘도 지금 한 개 비트코인 모았다는 가정 하에 150만 원만 사면 이 파이어족이 나도 될 수 있다. 100만 달러, 100만 장자가 된다. 2031년이면 됩니다. 100만 장자 됩니다. 5.3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간 부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금액의 100을 곱한 거. 이거는 언제 달성할 수 있느냐? 2033년 11월, 7.6년 남았습니다.
한 270만 달러 정도를 제가 갖게 되는 거. 지금 현재 비트코인 기준 7만 4천 달러 기준이니까 2033년이면은 이제 레거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지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축적하는 사토시 하나하나가 엄청 소중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걸 계산해 보면서 한번 느껴볼 수가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피 사 먹는데 돈 쓰고 햄버거, 맥주, 초콜릿, 담배, 기타 등등 기호식품 쭉 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거 뭐 한 5,000원, 뭐 한 10,000원 쓰는 거. 근데 모아보면 게다가 그 모은 거를 비트코인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이렇게 엄청난 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그 100명이 동시에 무동력 런닝머신을 뛰면서 딱 한 명만 살아남는 그 경쟁 치열한 곳에 가서 박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가능성 없는 데다가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한 톨이라도 더 모아서 비트코인으로 모아서 이 엄청난 스택을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는 시간에는 이제 내 일에, 내 생활에, 내 가정에 나를 자기 개발하는데 시간을 쏟고 선순환하는 삶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높은 시간 선호에 매몰되어 있을 때 낮은 시간 선호의 저를 머물게 해주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이 표정 보세요. 거의 뭐 부처 수준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막 빨리 부자가 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낮은 시간 선호의 기술이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탈출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 부자로 또는 아주 그 부를 이룬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려 봤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하게 그냥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가 단타 치고 돈을 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이 모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되고 삶이 윤택해지는 기술이다. 낮은 시간 선호의 기술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까요? 비트코인 시장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흐름을 우리 공식 채널에서 먼저 짧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 담기 어려운 내용들도 그때그때 바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주제에 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하트가 많이 남겨진 포스팅 내용 위주로 좀 우선적으로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비트코인 시장 꾸준하게 보시면서 비트코인 축적해 나가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이 채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